단답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요, 여러분들이 필기 때 공부했던 부분들, 전력공학 시간에 배전편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실기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보고 있는 부분 보이나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이 어떻게 변압기 용량, 이게 이제 수전설비 용량이 되겠죠. 변압기 용량과 관련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문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론 교재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문제 자료입니다. 근데 이론 자료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은 과거에는 이론 자료도 파일로 드렸는데 양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온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책인데요. 책의 205페이지 부분입니다. 205페이지 부분에 보면 수변전 설비에 속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수변전 설비 용량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 용량의 산정. 수변전 설비 용량을 산정하는데 어떻게 부등률, 부하율, 또 수용률이 적용되는가? 빌딩 설비 용량을 산정할 때에 거기에 대한 수용률을 적용한다, 또 부등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면 되어 있습니다. 매번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자, 한번 볼까요? 206페이지에 보면 설비 설계 이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KVA,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KVA가 뭡니까? KVA가 이게 뭡니까? 아셔야 되는데.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 야, 또 이게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킬로와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킬로와트는 뭡니까? KVA는 피상전력이에요. 킬로와트는 유효전력이에요. 서로 같아야 돼. 식을 보니까 서로 같아야 돼, 서로.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피상전력하고 다음에 유효전력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서로 다르니까. 그걸 같게 만들려면 뭘 해주는 거예요? 뭘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킬로와트 값을 가지고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줘야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바로 그게 회로이론이야. 회로이론. 회로이론에서는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전력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전력삼각형에서 밑변은 유효전력이고 높이는 무효전력이고 빗변은 피상전력이고 세타, 이 세타를 뭐라고 불러요? 세타를 역률각이라고 부른다. 임피던스 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률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코사인 세타냐라고 하면,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빗변이고 밑변입니다.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정의를 하죠. 이건 높이가 되잖아요. 그 정의를 내려보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으로 코사인 세타를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가지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사실은 뭐예요? 파워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유효분이 얼마나 되는가? 어디에서? 전체 중에서 유효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역률이에요. 그게 유효율이에요. 유효율을 갖다가 일률 또는 뭐라고 불러요? 역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삼각함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코사인하고 그 값이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나타낸다?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파워 팩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무효율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정의를 보면 당연히 뭐야?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되고 그것은 무효분이 전체 값 중에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kVA예요. 여기가 뭐예요? 킬로와트예요. 여기가 뭐예요? k바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코사인 세타는 kVA분의 뭐가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산을 하는 거예요. 킬로와트를. kVA하고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kVA가 킬로와트하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된다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2항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2항을 모르면 서로 상호간에 교환해줬죠. 2항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알아들었으면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요. 2항입니다. 2항. 양변에 kVA를 곱해주고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강의를 해보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아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필기 공부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해결을 해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당연히 설비 용량은 설비 용량하고 같죠. 설비 용량은 설비 용량하고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전원 설비 용량하고 부하 설비 용량하고 같으면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거는 전원 설비 용량이죠. 맞습니까? 얘는 뭐가 돼요? 변압기 용량이니까 전원 설비 용량이에요. 얘는 뭐예요? 부하 설비 용량이에요. 부하가 있는 만큼 전원을 공급해주면 되겠죠. 부하가 있는 만큼 전원을 공급해주면 베스트야. 그래서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부하가 항상 온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기를 100%다 항상 온 해놓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냉장고는 뭐 냉각을 했다가 안 했다가 세탁기도 돌았다가 말았다가 그러잖아. 전등도 껐다 켰다 하고 텔레비전도 껐다 켰다 하고 그렇게 전기는 어떻게 해요? 항상 쓰는 게 아니라 변동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쓰지 않으니까 실제 다 쓰지 않고 내가 쓰는 전기가 최대로 써봐야 한꺼번에 다 쓰는 시간을 맞춰봐야 설비는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한계는 이리저리 뭐 중복해서 써봐야 50만큼 쓴다 라고 하면 동시 사용하는 것이 50만큼 쓴다라고 하면 전원 설비 용량은 굳이 100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줄여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무엇이다? 내가 몇 프로 정도 수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용률이 되는 거예요. 수용률. 그럼 수용률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부하 중에 요게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전체 부하 중에 부하 설비 용량이잖아요. 그 중에 내가 시간대별로 나타내 봤을 때 어떤 시간대 피크로 쓰고 있느냐. 어떤 시간대. 자, 그걸 갖다 우리는 부하 곡선이라고 그래요. 부하 곡선. 자, 부하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겠죠. 가로대하고 세로대가 있는데 세로대를 킬로와트, 가로대를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에 뭐 일일이 1시간씩 나누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6시간씩 해서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킬로와트가 이렇게 세로대가 있습니다. 그럼 부하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루예요. 하루 동안 쓰는 거죠. 하루 동안 썼는데 내가 부하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자, 그런데 요걸 가보니까 여기가 6이었다. 근데 내가 실제 부하를 다 합쳐보니까 설비 용량이죠. 다 합쳐보니까 그 부하가 얼마였다? 10이었다. 10kW만큼 부하를 다 갖고 있는데 내가 하루 동안 계속 부하를 소비하는 패턴을 보니까 6이었다. 그럼 얘를 뭐라 불러요? 부하 곡선에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최대 전력이야. 최대. 내가 최대로 수용한 전력이야. 최대로 수용한 전력.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용한 전력이다. 최대 수용 전력이라 불러. 그리고 내가 실제는 얼마만큼의 부하를 가지고 있어? 10만큼 부하를 가지고 있지만 최대로 쓴 건 얼마밖에 못 썼어? 6밖에 못 썼어. 따라서 수용률은 뭐가 되겠어요? 10만큼 가지고 있고 6만큼 썼으니까 수용률은 몇 프로가 됩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60%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수용률이야. 수용률이야.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주택의 수용률, 그 다음에 공장의 수용률, 또 뭐 다른 어떤 부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률,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내선 규정에 나와 있어요. 내선 규정에서 분류를 해보니까 소형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여관, 기숙사, 병원, 호텔, 창고 이럴 때는 수용률은 소형이라고 한다면 10kV는 100% 수용하는 걸로 보고 10kV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50%만 수용률을 수용하는 걸로 보자. 이렇게 이제 설계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 설계를 하면서 빅데이터를 체크하겠죠. 각종 데이터하고 설계에 대한 자료들하고 또 해외 사례들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부하에서는 수용률이 얼마다. 이런 부하에서는 수용률이 얼마다. 이런 부하는 수용률이 100%가 아니라 40%다. 이런 부하는 수용률이 60%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지 보면 수용률이 얼마다라고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 그래요? 자, 전원 설비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하에 대한 부하 설비가 얼마나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률이 몇 % 정도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원 설비 용량 그럼 얼마를 공급해 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 곡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을 때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수용률이 요만큼이라면 요것을 어디다 곱해준다? 그렇죠.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식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식하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이 식을 한번 보세요.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여러분들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어때요? 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하고 두 개가 어떻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여기 있는 거, 이 부하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이 값, 이 부하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이항시켜주는 거죠. 양변에다 곱을 해주면 최대 수용 전력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전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전원 설비 용량이 되겠죠? 이 부분은 뭐예요?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이요. 이 최대 수용 전력보다 어떻게 되죠? 같거나 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원 설비 용량을 구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두 개에 대한 뭡니까? 단위 관계만 달라졌을 뿐이죠. 단위만 보세요. 단위만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수용률에 대한 개념이 그런 개념이구나. 내가 부하 설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 부하를 어떻게 최대로 얼마로 수용해서 썼느냐.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공급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맞추겠죠, 여기. 변압기 용량을 공급한다면 여기에 맞추겠죠. 여기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요때는 날아가 버리겠잖아요. 안 그러면 10에 맞춘다면 굳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큰 거 쓰면 돼. 여러분들 설계가 뭡니까?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거야. 그러면 굵은 전선 쓰면 장땡이잖아. 뭐 사고 날 일도 없고 절연? 엄청 좋은 거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설계입니까? 그냥 제일로 비싸고 제일로 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콘센트 전선의 굵기가 막 100스키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우와 화재 위험도 없어. 그게 설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물론 안전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계야. 그러니까 과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이 10에 즉 부하설비 용량의 다 총계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원설비 용량을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설계는 아니야. 그냥 그거는 있는 대로 100% 항상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개념이 좀 잡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수용률이다. 그래서 전원 설비 용량을 구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지.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부하가 패턴이 지금처럼 하나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변전소 하나가 하나의 수용값만 공급하는 게 아니죠. 변전소 하나가 하나의 수용가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변전소 하나가 여러 수용가에 공급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수용률이 똑같아? 부하마다? 변전소가 전력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변전소가 이게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면 여기가 변전소야.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거야. 공급하는데 수용가 하나의 단만 이렇게 공급합니까? 여기는 수용률이 60%야. 그러면 수용가 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수용가도 항상 60%입니까? 65%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수용가의 부하가 100kW라면 이 수용가는 부하가 200kW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아니지. 무지하게 많겠지. 실제로 가보면. 무지하게 많겠지. 뭐 10개, 20개 그 이상도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변압기 용량 요거를 계산하려면 요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즉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요거 곱하면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곱하면 여기에 대한 TR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TR은 수용률이 다른 부하들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별도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야? 이 부분에만 특별히 고려되는 것이 뭐가 있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등률. 물론 여기에서 또 새끼 쳐가지고 부하들이 이렇게 새끼 쳐서 갈 거 아니에요. 또 막 새끼 치면 얘 A 수용과 B 수용과 C 수용과 또 달라지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뭐가 적용될 수 있어? 부등률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하 간의 부등률, 변압기 간의 부등률 이렇게 나오죠. 각기 부등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등률에 대한 정의가 뭐냐? 부등률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207페이지에 나온 것은 이거는 이제 각기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수용률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수용률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부등률이라고 하는 범위를 또 살펴봐야 돼요. 208페이지에 나온 얘기예요. 부등률이 뭐냐?
자, 아까 보세요. 수용가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각 수용가를 공급하는 변압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수용가를 공급하는 변압기가 있다면, 그 변압기 간에는 또 수용률이 다르니까 뭔가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부등률이라는 이런 팩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A 수용가하고 B 수용가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개만. 뭐 이거 2개만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A 수용가. 뭐 이렇게 갑시다. 여기가 6시, 12시, 18시 하루죠.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2, 6, 8 뭐 이런 정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A 수용가에 대한 최대죠. 최대 수용 전력이 발생했잖아요. A 수용가에 대한. 그럼 이번에는 수용가를 좀 바꿔보죠. 굵기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B 수용가를 놓는데 B 수용가는 자, 요렇게 간다고 한번 봅시다. 요렇게 갑시다. 요게 좋겠네. 요게 B 수용가입니다. 그러면 부하가 발생하는, 최대가 발생하는, 요거는 B 최대죠. 최대가 발생하는 시간이 달라요. 자, A 최대하고 B 최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변압기로 공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A가 최대도 8이야. B도 최대가 8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변압기는 얼마를 공급해야 되나요? 2개가 같은 시간대에 88 쓰면 어때요? 16이지 16. 동일한 시간대니까 2개가 같이 썼어. 16이야. 그런데 지금 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대 88 안 썼네? 그러면 얼마를 공급하면 될까? 그림상에서 보면. 같은 시간대 88 쓰면 당연히 변압기는 16을 공급해야 돼. 16kW. 같은 시간대 쓰면. 근데 지금처럼 시간이 틀려졌어. 그럼 8이면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이면 얼마를 공급하면 된다고? 8이 아니야. B를 8을 공급할 때 여기가 되겠지. 여기를 한번 보자고. B를 8을 공급할 때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A가 2를 공급하는 거야. A를 2. 그렇지. 여기는 그래서 6시까지는 10이야. 여기는 뭐야? 6을 공급하는데 여긴 6을 공급하는데 A도 6이고 B도 6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12인 거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는 A가 8인데 B가 얼마야? B가 2지. A가 8인데 B가 2니까 여기는 얼마야? 10이 되는 구간이 되겠지. 여기는 얼마야? A도 2고 B도 2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적네. 4가 되겠지. 그렇다면 변압기 용량을 어디에 맞춰서 공급해야 돼? 어디에 맞춰서 공급해야 돼? 생각해봐요. 머리를 써. 그렇지. 12에 맞춰서 공급해야 돼. 자, 설비 용량을 다 따져보니까 16이 돼야 되는데 설비 용량을 따져봐야 되니까 16이 돼야 되는데 실제 부하를 조사해보니까 얼마만큼 나왔어? 12만큼 나온 거야. 그래서 16분의 12만큼 곱하기 100 한다고 안 해, 부등률은. 부등률은 곱하기 100 안 해요. 16분의 12도 아닌데 거꾸로 얘기했네. 12분의 16이지. 곱하기 100 안 해요. 12만큼 나오는 거야. 12만큼. 응? 실제는 16만큼 공급해야 되는데 얼마를 하면 된다? 12만큼 공급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곱하기 100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존재한다. 이 숫자로 나타내니 얼마 나옵니까? 얘가 12분의 16 해보세요. 1점 얼마 나오죠?
내가 눌러볼게. 3분의 4. 즉 얼마 나옵니까? 1.33. 이게 부등률이야. 예, 얘가 부등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등률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16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최대를 더했죠. 그렇잖아요. 최대를 더했잖아. A 최대, B 최대 더했잖아요. 각각의 최대를 더했어.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해? 그렇지. 각각의 최대를 더했으니까 각 부하에 뭐라고 돼 있다고? 최대. 아까는 뭐예요? 이게 A 최대 수용 전력, B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 최대 수용 전력, B 최대 수용 전력을 각각 더해주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야. 그리고 합성은 뭐야? 합성했어. 믹싱한 거야. 믹싱한 거야. 합성이란 말이 한자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야? 믹싱한 거야. 믹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믹싱하려면 같은 시간대 같이 존재해야 믹싱을 하겠죠. 아니 어제 있었던 거하고 오늘 하고 섞을 수가 있어? 아니야.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해야 믹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믹싱하는 거야 이거. 이거하고 믹싱하는 거야. 응? 믹싱. 그 믹싱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최대. 여기도 뭐야? 최대죠. 그 시간대 최대죠. 그 시간대. 0시부터 6시까지 최대가 이거. 다음에 이거. 그 시간대 최대를 어떻게 합성한 거야. 믹싱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합성한 거야. 합성 전력이야. 합성한 것 중에 그 중에서 어떻게 돼? 제일 큰 게 뭐냐? 합성한 것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12가 됐다고 그랬죠. 12가 뭐야? 최대 전력이야. 합성한 것 중에 최대 전력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또는 합성 최대 전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계의 비를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부등률이 이제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자, 이런 개념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문제에서 물어봐요.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이 부등률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부등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선배 학자들이 다 이미 연구하고 자기들 박사 논문 받으면서 이런 데이터치를 뽑아놓고 간 거야. 그래서 배전 간선의 전등을 썼다면 부등률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1.35가 나왔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세요. 개념이 있어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부등률에 대한 개념, 우리 수용률에 대한 개념. 이 부등률과 수용률은 각기 뭐예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우리가 얼마를 구했어요? 아까처럼 16이 아니라 얼마로 한다 그랬어? 12로 한다 그랬지. 변압기 용량을 시간대 보고 그래프 보고 보니까 얼마로 했어? 12로 한다 그랬지. 그죠? 그게 변압기 용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뭘 구한 거야? 변압기 용량을 구한 거예요. 응? 생각을 해봐. 합성 최대 전력을 이용해서 변압기 용량 구했잖아. 그래프 보고 구했잖아요. 그래프 보고. 이 머리를 쓰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은 뭐예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변전설비 용량 구할 때 보통 우리가 변압기 용량 공식 어떻게 계산해요? TR은 크다라고 하죠. 같거나 크다. 뭐보다 같거나 크다? 뭐보다 같거나 크다.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요걸 다 더해줘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변전설비 용량 구하는 공식이잖아. 부등률과 수용률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설비 용량의 단위를 보니까 킬로와트고 변압기 용량의 단위를 보니까 kVA고 따라서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뭐 해주는 거야? 역률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대부분의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 응?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해. 설비 용량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수용률. 이걸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실제 의미는 어떻게 돼 있다? 이것이다라는 거지.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외우는 공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 부등률이구나. 우리 이제 부등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 부등률을 여기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부등률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등률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배전 변압기 또는 간선의 합성 최대 전력이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보다 작게 되는데 당연히 작게 되겠죠. 그 비가 바로 부등률이다. 이게 부등률에 대한 설명이야.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쓸 수가 있고. 근데 공식을 외우라고 그러고 부등률의 정의를 써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할까? 부등률의 정의를 써라. 자, 얘가 부등률의 정의야. 부등률의 정의를 써라 이거야. 부등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 부등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거야. 외워야 돼. 부등률은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즉, 한 계통 내에 각계의 단위부하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함으로 최대 수용 전력이 생기는 시간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이 시각이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다. 이거 써봐. 써지나? 써지겠습니까? 안 써지겠습니까? 어려운 거야. 못 써요. 외우기가 힘들어.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제 요령. 어쩔 수 없이 채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요령. 이거를 말로 쓰는 거야. 이 공식은 외웠으니까 말로 쓰는 거야. 말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겠지. 이거 다 못 쓰니까 어려우니까.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 분해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나타낸다. 아, 맞아요. 공식을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못 집어넣고 있으니까 요령껏 쓰는 거지. 요령껏 쓰는 거야. 틀렸다고 얘기하긴 그래. 근데 자, 아까 우리가 이해한 걸 한번 생각해봐. 이해한 거. A 최대 수용가하고 B 최대 수용가하고 그 최대 수용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또 합성한 최대 수용 전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보다 합성한 최대 수요 전력이 작으니까.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작으냐. 그렇죠. 그걸 B로 나타냈잖아.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요 식을 써놓고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 각각의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합성 최대 수용 전력과 차가 생긴다. 이것을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팩터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요거다. 요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거를 말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근데 말로 풀었을 때도 분수니까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뭐뭐와 뭐뭐의 비, 이거 틀린 거예요. 의미가 틀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뭐예요? A와 B의 B 이거 하고요. B에 대한 A의 B 개념이 틀립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니까 뭐와 B, B와 A의 B 막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요거 날려버리고 기준이 분모다. 기준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준이 분모니까 기준에 대한 뭐의 B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의 B를 부등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부등률은 아까 우리 보니까 얼마야? 항상 1보다 작진 않았죠? 1보다 크다. 백분율로 안 나타내는 거야.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답을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암기도 좋고 요령도 좋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고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률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써라 라고 한다면 부등률뿐만 아니라 부하율, 수용률 모두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놓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부등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원래 부등률에 대한 얘기는 이거죠. 각 수용과의 최대 수용 전력에 발생하는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수용과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어디서? 간선이나 뭐 배전 변압기에서 작게 나타나는데 그 B가 부등률이다. 이런 정도로 하고 그게 1보다 크다. 그러고 나서 공식을 쓰면 베스트인데 이게 원래 의미인데 부등률의 의미를 써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부등률의 의미를 써라. 뭐 부등률에 대한 정의를 써라 뭐 이러면 정의를 써라 그러면 또 틀려요. 요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정의를 말로 풀어놓으면 되겠죠. 의미를 써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좀 공식을 풀어서 쓰는 것도 요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고 내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등률은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2단 강압이라고 그래요. 2단 강압. 2단 강압. 요거 그 뜻이에요. 2단 강압 방식이다. 그래서 2단 강압에 주변압기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2단 강압에 별표친 변압기죠. 여기 이 별표친 요 변압기에 뭘 적용한다? 부등률을 적용한다는 얘기. 여기는 부등률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용률만 적용되는 거죠. 부하율, 수용률. 여기 부등률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A 부하에서 부하 간의 부등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A 변압기에도 부등률이 적용되겠죠. 그거는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아니라 부하 간의 부등률입니다. 그래서 부하의 부등률하고요, 변압기의 부등률하고 좀 또 개념은 좀 같은 식이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부하율이라고 하는 그 팩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하율. 부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부하율. 여기 있는 이 부하율이에요. 부하율은 공급 설비가 있어요. 공급 설비가. 그 공급 설비가 전원 설비가 되겠죠. 걔가 잘 공급하고 있는가? 잘 공급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유효하게 사용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부하율이라고 그래요. 자, 정리되겠습니까? 공급 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부하율이고, 부하율이 크면 걔가 유효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하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부하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러한 부하 곡선이 역시 존재합니다. 아까 봤던 것과 같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4, 6, 8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번엔 4, 6, 8이야 2, 6, 8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여기에 대한 뭐예요? 최대는 있어요. 최대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또 똑같은데 6으로 여기가 24시간이에요. 12시간.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얘는 6이에요. 6. 두 개가 어느 개가 어떤 것이 부하를 잘 사용하고 있을까? 어떤 것이 부하를 잘 사용하고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얼마입니까? 최대가. 여기서 보면 최대가 8이죠. 얘는 최대가 6이죠. 최대가 6이죠. 최대가 6이야. 최대가 하나는 8이고. 그러면 어느 게 변압기 용량이 더 커요? 변압기는. 당연히 8짜리가 변압기가 크겠지. 그렇죠? 8짜리가 변압기가 큰 거야. 큰 변압기 용량을 써야 돼. 근데 이렇게 6으로 된 것은 변압기 6만 있으면 되겠죠. 6. 공급 용량이 6만 있으면 되겠고 이건 공급 용량이 8만 있으면 되겠죠. 이제 수용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하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최대하고 평균에 대한 비를 구하는 거야. 최대는 8이고 평균은 얼마일까? 평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잖아. 그럼 요거를 이렇게 옮기면 끝이네. 그럼 실제는 요만큼이 부족하죠. 요만큼이 부족하잖아. 어느 거하고 요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요만큼이 부족하죠. 그 전력량이 사용된 전력량이 어떻게 돼? 적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전력량. 전력량.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시간을 곱해주면 되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력량이 되는 거야. 전력량. 우리 전력량에 대한 개념 알 거 아니야. 전력량.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전력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죠? 전력량이 되는 거죠. 면적이. 자, 그러면 이제 시간당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 시간당 평균 전력. 시간당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넘어가면 되겠죠. 전력량을 뭘로 나눠주면 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킬로와트를 구하는 거야. 1시간에 얼마나 소비가 되는가 킬로와트.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림 첫 번째 이렇게 좀 지저분한 그림에 대한 전력량을 구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전력량은 24분의 1이 되겠죠. 당연히 뭐예요? 4km 동안 6시간 썼고 6km 동안 6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4km 6시간, 6km 6시간, 다음에 8km 6시간, 4km 6시간. 그러니까 4km 6시간이 두 개가 있고 다음 6km 6시간, 8km 6시간이다. 이거 전력량이죠. 됐나요? 전력량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그리고 그걸 24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되겠죠. 얘가 나오는 거예요. 세모가 나와요. 자, 밑에는 전력량이 얼마입니까? 24에다가 해보나 마나지 6km 24시간 썼잖아. 6km 24시간. 그러니까 전력량이 얼마야? 딱 정해졌지. 얼마로 정해졌어, 얘는? 약분시키니까 6이잖아. 얘는 6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삼각형은? 삼각형은 6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계산해보면 알겠지, 뭐. 아까 그 조그만 요 부분만큼 적으니까 뭐 적겠죠? 응? 전력량. 24로 나눠준 건 똑같아. 자, 그래서 최대에 대해서 B를 구하는 거야. 부하율이. 최대에 대해서. 최대가 얼마야? 8에 대해서 세모. 다음에 얼마야? 최대가 6에 대해서 6. 6에 대해서 6.
그러니까 얘는 부하율이 얼마야? 부하율. 부하율이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해보니까 얘는 얼마야? 최대가 6이고 다음에 전력량, 시간당 전력량 구해서 평균 전력 구해보니까 여기 6이야. 그러니까 100% 쓰는 거야, 부하를. 100%잖아, 100%. 100% 쓰는 거야. 그지만은 이쪽에 있는 이 부하는 어떻게 되는 거야? 8분의 세모가 되겠죠? 8분의 세모. 얘에 대한 부하율 구해보면 8분의 세모야.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00을 하면 100%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부하를 어느 것이 더 유효하게 쓰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쭉 우리가 그림을 보고도 금방 이해할 수 있듯이 이렇게 쭉 가는 게 훨씬 더 부하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하율의 개념이야.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에 대해서 평균의 비가 어느 정도 나타내느냐. 그 최대하고 평균의 비가 1에 가까울수록 부하를 어떻게 한다? 유효하게 아주 잘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잡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하 관계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전원설비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하율은 유효하게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원설비 용량을 구하는데 전원설비 용량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전동기하고 일반적인 공작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 전동기하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다면 자, 기타 제외하고 전동기만 보면 전동기에 대한 킬로와트하고 수용률 곱해주면 돼. 역률은 뭐야? 그렇지. 킬로와트를 뭘로 나타내기 위해서? kV로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죠. 기타도 뭐가 돼 있어? 거기에 수용률 곱해주면 돼. 역시 킬로와트 뭘로?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합을 하는 게 설비 용량이다. 단 이때는 뭐예요? 전동기하고 전등하고의 부등률이 1일 경우야. 부등률이 1일 경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전원 설비 용량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세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최대 수요 전력이 변압기 용량인 건가요?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설명을 잘 들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걸 얘기할 때 부하 설비 용량하고 전원 설비 용량하고 어떻게 아주 좋으면 부하가 가진 만큼 전원이 공급해주면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똑같은 거라고. 정리가 됩니까? 요거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두 개가 같은 거야. 어? 전원하고 부하하고 전원하고 똑같은 거야. 제일 좋아.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부하가 동시에 쓰이지 않는 거야. 시간대가 달라. 그러니까 수용률을 곱했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얘를 이항시켜줘야 돼. 그렇죠? 이항시켜줘야 돼. 그럼 그게 수용률이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식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수용률이야. 그러니까 전원 설비 용량 그럼 뭐야?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준 거죠. 그렇잖아. 부하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최대 수용전력. 이 설비 용량이 최대 수용 전력하고 같아지면 또 그거보다 커지면 그게 바로 전원 설비 용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면 당연한 거야. 최대 수용 전력이 당연히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야.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당연히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줬어? 요 앞에 설명할 때 식을 하나 썼죠. 여기 있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게 뭐하고 똑같다? 요게 부등률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야. 또는 부등률이 없다면 그냥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 얘가 뭐가 된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야. 부등률의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률을 이해하고 수용률을 이해하고 부하율을 이해해야
서로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자, 이제는 이러한 식이 나와요.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의 관계야. 부하율은 우리가 나타날 때 아까 하루 동안 했었죠. 하루 동안. 그래서 그걸 갖다가 1부하율이라 그래. 그러니까 부하율은 그냥 부하율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야? 반드시 그 부하율이 1부하율인지 연부하율인지 월부하율인지 기간을 표현해야 돼. 그래서 부하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부하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라? 1부하율을 구하라. 또는 뭘 구하라? 월부하율을 구하라.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부하율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부하율을 한 달의 부하율 이렇게 이제 나누게 돼 있고요. 자, 부하율은 어떤 걸 나타낸다? 부하가 유효하게 사용하는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부하에 대한 유효하게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식이 뭐였어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었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야. 근데 우리 최대 전력 구했어. 여기서 최대 전력 어떻게 구했어요? 최대 전력. 요 최대 전력 어떻게 구했어? 합성 최대 전력도 아니어도 좋아. 그냥 최대 하나만 있다라고 보면 최대 전력 어떻게 구했어요?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야. 이해되겠어요?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근데 부하가 여러 개 있다면 부동률까지 존재하겠지. 부하가 여러 개 있다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야. 이게 합성 최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건 우리 알잖아.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잖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뭐 분의 뭐야? 부등률 분의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알죠?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부등률이 오겠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설비 용량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수용률이 들어가겠죠. 위에는 뭐야? 평균 전력이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분자 분모에 뭘 곱해주는 거야? 부등률 곱해주는 거야. 분자 분모에 부등률을 곱해주면 약분돼서 없어지죠. 요거 약분돼서 요렇게 없어지지. 됐나요? 짝대기까지 없앨까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게 뭐야? 얘인 거예요. 그게 인 거예요. 설비용량분 평균 전력, 설비용량분에다 평균 전력, 설비용량에다 평균 전력, 그리고 수용률에 반비례하고 부등률에 비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부하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럼 부등률이 큰 것이 부하율이 크겠어? 부등률이 작은 것이 부하율이 크겠어? 부등률이 커야 부하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률이 크다는 것은 부하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등률이 크다는 것은 부하율이 커져서 부하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 그 개념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최대 부하,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구하면 최대 부하는 이와 같이 되는 거. 이거는 뭐 뻔한 얘기죠. 그냥 일반적인 식이죠. 수용률에 대한 식이고 요거는 부등률에 대한 식이야. 이런 거고요.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관연도 문제에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블랭크 이렇게 블랭크 해가지고
1번부터 5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다 지우고 이래 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쭉 한번 지워보고 다시 블랭크를 한번 해보죠. 이 상태에서 어떤 걸 써라? 이것 써라, 이것 써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3번 쓰고 여기 4번 쓰고 다음에 여기 5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응? 이게 꼭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빈칸에 알맞는 걸 써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되죠? 자, 여기까지. 요거는 어떤 도표냐면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도표예요. 보면 수용가가 3개가 있죠? 그러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그랬을 때 설비 용량하고 최대 수용 전력이 있어요. 설비 용량하고 최대 수용 전력, 설비 용량하고 최대 수용 전력.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뭐예요? 각계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 이거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 이거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그렇죠? 수용률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대한 같은 시간대 사용되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구하고 아까 합성 최대가 뭔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수용률과 부득률을 적용해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손실은 선로 손실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변압기 용량의 결정에 대한 플로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파일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률 개념 알아야 되고요. 보하율, 수용률에 대한 개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득률은 항상 1보다 크다. 부득률이 클수록 설비의 이용률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득률이 큰 게 좋은지, 나쁜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뭐 이런 거 기억 못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규격들이 나옵니다. 규격들. 자, 이 규격을 왜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느냐라고 하면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까지 계산하면 되는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세요라고 하는지 이런 경우가 주어진다면 또 변압기 용량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구한다는 것은 찾아서 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뭘 찾아서 계산해서 결정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표준 용량을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실무적으로 변압기 용량을 계산만 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표준 용량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용량을 알아야 선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표준 용량을 다 외워야 하느냐? 못 외우죠. 한꺼번에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걸 한꺼번에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55.52kVA가 나왔다. 그럼 얼마를 선정하겠어요? 이것이 나왔다 그럼 얼마를 선정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작은 거 선정하면 안 되겠죠. 변압기 용량, 공급 용량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조금 더 큰 거 선정해야겠죠. 그럼 300을 선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뭐 500 선정하지는 않겠죠. 그 직근 상위값이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규격인데 근접한 거. 근데 꼭 이게 통하는 게 아니야. 이게 또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할 때마다 무엇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300을 중심으로 해서 200도 있고 500도 있고 조금 능력이 된다면 150도 있고 750도 있구나. 요 정도만 외우면 돼요. 문제 하나 풀면서 200, 300, 500 중에 300 선정했다. 아니면 150, 200, 300, 500, 750 중에 300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와 있지만 더 나옵니다.
76.28kVA가 나왔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얼마 선정해야 돼? 100 선정해야 되겠지. 그렇죠? 당연히 70보다 커야 돼. 76이니까. 75보단 클 거 아니에요. 75 선정한다. 경제성 고려해서. 물론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이니까 상위값 선정하는 거예요. 100을 선정했어. 그러면 100 밑에 75도 있고 위에 150도 있고 50도 있고 200도 있구나. 그러면 50, 75, 100, 150, 200 중에 100 선정했다. 이래다 보면 한 번에 외워지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다 보면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외워지는 거야. 그게 규격을 외우는 방법이지. 규격 외우라니까 5, 7.5, 10, 15, 20, 30, 50, 75, 100, 150, 200, 300, 500, 750, 1000 패턴을 찾는 거야. 5 다음에 이게 5씩 증가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네. 그럼 패턴이 여기는 5고 여기는 10이고 5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10씩 증가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외우는 방법 찾는데 그거는 한두 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그렇지. 내가 선정하고자 하는 그 값의 위아래, 위아래. 응? 그걸 기억하면 몇 개 안 되잖아. 몇 개 안 되는 걸 위아래를 기억하면 그게 모이면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규격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잖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다음에 쭉 전체적인 걸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웠던 거구나라고 해서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애써 막 다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들 기억 좀 하시고요. 요거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의미와 일반적인 표현에 대한 식, 거기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적용에 대한 이해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거 그대로 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겠죠. 설마 요식 모른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요에 대한 의미 모른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 아까 풀어봤습니다. 이거 푸는 방법 이야기해드렸죠.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정 쓸 것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 포화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를 합계의 B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식 하나 써주고 항상 1보다 크다 뭐 이런 정도만 쓰란 얘기지. 그러면 그것도 요령이니까. 최악의 경우야. 이거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최선의 경우를 찾는 것이 좋은 거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요령을 피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부등률의 의미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부등률의 의미가 잘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론책에서 봤던 거하고 뭐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한 계통 내에 각 개의 단위 부하, 예를 들면 한 배전 변압기에 접속되는 각 수용가의 부하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최대 수용 전력이 생기는 시간이 다르다. 따라서 이 시간이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다. 이게 부등률이야.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알려준 부등률의 정의야. 이게 문제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얘가 부등률이다, 의미다, 정의다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요걸 쓰는 건데 1번 문제가 얘를 쓰는 게 기본이야. 얘를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쓰니까 편안하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근데 요게 이제 그 부등률에 대한 기본이 되는 거고 1보다 크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등률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부등률이 클수록 설비의 이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이제 수차 설명을 했죠. 당연히 뭐예요? 부하율하고 비례한다는 거 설명했죠. 부등률이 클수록 부하율이 좋아져서 설비의 이용률이 좋아진다. 됐나요? 그렇죠. 충분하죠. 이거는
왜 이런지에 대한 것은 공식까지 만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저절로 답이 나와야 돼. 네? 이제는 이해되고. 자, 부하율의 식을 써라. 그리고 부하율이 큰 게 아니라 적은 거야. 두 가지 써라. 그럼 부하율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부하율이 좋아야 설비 이용률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 부하율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설비를 유효하게, 유효,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유효하게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설비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된다.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설비의 가동률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평균 전력하고 최대 수요 전력의 차가 커지니까. 이거는 우리 식을 한번 생각해봐. 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차가 작아지면 평균 전력하고 최대 전력이 거의 같아지면 요것이 같아지면 그렇지. 부하율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점점 차가 커지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식을 생각해봐요. 최대 전력하고 평균 전력의 차이가 자꾸 커지니까 부하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설비가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당연히 설비인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부하 설비의 가동률도 저하되고 공급 설비를 역시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니까 공급 설비에 대한 변압기 또한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을 쓰는 것은 당연히 부하율에 대한 식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막혀서는 안 된다. 자, 쉽게 가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 오늘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복습해야 되면 열심히 부동률, 부하율, 변압기 용량 뭐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복습하라고 하니까 가서 연도별로 문제 풀고 있어. 거기에 이제 연도별 2016년도 1회, 2016년도 2회 배운 거 공부 안 하고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어. 그럼 그게 복습이 아니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거를 공부해야 돼. 어떻게? 안 보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설을 안 보고 문제를 구해야 돼.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요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 어떤 책은 뭐 연도별로 있어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은 이미 이런 문제들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했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찾아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보고 이렇게 답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답이 없어야 여기다가 뭘 쓰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1공장의 부하율. 부하율인데 무슨 부하율 구하라 그랬어? 1부하율이라고 그랬죠. 연, 월, 일. 그 다음에 1공장, 2공장, 3호 간에 뭘 구하라 그랬죠? 부등률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러면 여기 없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잖아. 없는 상태에서. 근데 답 보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답 보고 구하지 마세요. 문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 파일로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 파일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 뭐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귀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열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딱 펴놓고 이렇게 가리면 돼. 풀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 풀이 있는 부분 안 보이고 풀이 있는 부분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만 보여요? 요것만 보이죠. 요것만 보이면 태블릿도 마찬가지야. 요것만 보이면 요것만 보고 본인이 종이에다 답을 한번 써봐. 실제 시험지처럼. 실제 시험지처럼. 내가 시험 본다고 생각해서 답을 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답 보고 외운 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면 결국 끝난 거지 뭐. 자기가 기억나는 거 답 쓰고 나오는 경우밖에 안 될 것이다. 그게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지 말란 얘기죠.
내가 오늘 이것을 배웠으면 확실하게 이 순간에 이거 내 거 만들고 그 다음 거 넘어가는 거야. 자, 보세요.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될 겁니다. 1공장의 부하율 구하라. 1공장의 부하율을 구하려면 공장 1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부하율은 뭘 구해야 돼? 평균 전력을 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 평균 전력 구하고 최대 전력을 알아야 되겠죠. 평균 전력을 구하려면 전력량이 나와야 돼. 아우 근데 얘가 지저분하네. 뭐 시간도 너무 많이 잘라놔가지고 지저분하네. 어쩌겠습니까? 지저분해도. 그렇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하율 1공장.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전력량을 구해야죠. 근데 이거 답안지 쓰는 요령이야. 답안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계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계산하고 답 돼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를 쓸 때 계산하고 답이 나오면 계산 부분에다 쓰고 답 부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계산 부분 요 공간은 계산하는 영역이 되고 반드시 답에다가 부하율을 쓰는 거야. 답에다. 여기다 반드시 뭘 해줘야 돼? 한 번은 더 적어줘야 돼. 자, 부하율은 몇 퍼센트인가 물어봤죠? 그럼 퍼센트를 구해야 돼. 자, 이때에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뭐부터 제일 처음 계산하겠어요? 전력량부터 계산하겠죠? 또는 평균 전력이라고 계산해도 좋아요. 나누어 계산해도 되고 뭐 한꺼번에 계산해도 돼요. 그냥 평균 전력 하세요. 나는 무엇을 구한다. 이걸 써주는 게 기본이죠. 평균 전력을 구한다. 그냥 P는 해도 돼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채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답안지 쓰는 사람의 요령이에요. 평균 전력은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다. 뭐 이런 정도가 기본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걸 안 써도 문제되진 않아요. 자, 전력량을 구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100km에 3시간 이렇게 가겠죠. 3시간씩 끊어졌죠. 그 다음에 150km에 3시간, 다음에 200km에 3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걸 하나하나 계산해도 되고 뭉뚱그려 계산해도 돼요. 어쨌든 면적이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100km, 3시간씩 다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3으로 묶어지겠죠. 나중에 가면 3으로 묶어질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다 3이니까. 100 곱하기 3, 다음에 150 곱하기 3, 다음에 200 곱하기 3. 그러면 100 곱하기 150 곱하기 200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3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3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다 더해지는 거예요. 200. 다음에 200이 뭐예요? 3인데 200이 3개가 있네? 여기에 200에 3을 곱해야 되는데 요까지는 뭐 200이 3개가 있는 거죠. 3시간짜리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고. 다음에 또 얼마예요? 150. 150이 여기 또 하나 있죠. 이해되나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00. 여기는 뭐야? 50. 되죠? 요거 하나만 200이 3시간짜리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 곱하기 3이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150, 다음에 100, 다음에 50이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뭘 곱해줘야 돼? 곱하기 3. 그리고 얼마 해줘? 시간은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얼마 나옵니까? 얘가 평균 전력이 되는데 평균 전력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난 모르겠어. 계산 안 해봐가지고. 세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평균 전력을 구했어요. 이번엔 뭐예요? 1부하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1부하율은 이렇게 되겠죠. 식을 쓰는 게 좋아요. 평균 전력을 뭘로 나눠준다?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백분율이다.
자, 평균 전력은 우리가 계산해 봤으니 세모였어요. 최대 전력은 그래프상에 얼마입니까? 쭉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얼마 나왔어요? 여기서 얼마 나와요? 200이죠. 200. 그렇지, 200. 그래프상에서 200인 거야.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단위가 뭐야? 퍼센트죠. 근데 아직까진 퍼센트라고 단위 쓸 필요는 없고, 자, 요거예요. 요걸 계산하셔야 돼. 자,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 나오느냐? 71.88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단위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단위는 뭐예요? 킬로와트죠. 기본적인 이야기는 단위를 쓸 수 있어야 돼. 여기다 단위 쓰고 여기다 단위 쓰는 건 기본이야. 끝나면 단위 쓰는 거예요. 끝나면.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하나하나에는 단위 안 써도 되죠. 그렇지만 는 해서 얼마 결과 나오면 단위. 는 해서 결과 나오면 단위야. 그렇게 단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아니죠. 여기다가 만약에 71.88이라고만 쓰면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몇 퍼센트인가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71.88만 쓰면 오답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71.88에 대한 퍼센트인가가 주어지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야. 그렇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단위 그대로 답을 해서 단위를 쓰세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안 쓰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썼어. 그냥 계산만 해놨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답이라고 해가지고 71.88이라고 해놨어요. 답이라고 쓴 데다가 안 하고 그냥 문제 계산이라고 한 데다가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칙적인 이야기야? 그렇지, 0점이야. 답이라고 하는 데다 써놔야지. 그게 정답인 거야. 내가 답이라고 써놔도. 근데 채점하는 사람은 이런 것 정도는 봐줄 것 같아. 봐줄 수도 있죠. 혹시 그렇게 해서 점수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이라고 하라는 데다 답을 해야 되고 계산이라고 하는 데다 계산해놔야 돼요. 만약에 틀리면 두 줄 긋고 다시 쓰면 돼요. 자, 지금 이 한 문제다. 근데 얘가 점수가 한 문제인데 둘 다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6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각각 얘 3점, 얘 3점 정도가 됩니다. 둘 다 계산하는 거면. 근데 계산하는 문제하고 세 가지 써라 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나오면 배점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배점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출제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등률을 써라. 부등률. 그럼 부등률도 마찬가지 계산과 답이 있겠죠. 그 부등률을 계산해야 돼요. 부등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부등률은 각계,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다. 수용 전력, 수요 전력 뭐 같은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합성, 최대, 이렇게 돼서 부등률은 곱하기 100 하면 안 돼요. 실수로 1 해버리면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부등률은 백분율로 나타내지 않는 게 우리가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각계 최대를 더해야 돼요.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자, 요거 1공장의 최대는 200이에요. 1공장 최대는 얼마라고요? 200이에요. 1공장. 여기는 200이 최대. 2공장 최대는 여기 있죠. 요거는 얼마 나왔습니까? 2공장 최대는. 2공장 최대는 300이죠. 300. 네? 300. 그러니까 얘가 300. 얘가 200이야. 그래서 각각의 최대는 200하고 300이야. 그러니까 200하고 300을 더해야 돼요. 근데
합성 최대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이제 이거는 비교해 봐야겠죠. 자, 여기를 봐야겠네요.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250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합성 최대가 얼마입니까? A 최대하고 합해지는 1번 1공장하고 최대하고 합해지는 게 450이죠. 450.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6시부터 여기에 있는 15시까지는 최대가 얼마예요? 450이 합성 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5시에서 18시 사이는 얼마일까요? 300하고 150을 더하니까 얘도 얼마예요? 450이에요. 아, 나머지는 클 수가 없겠죠? 250하고 100하고 더하니까 클 수가 없겠죠? 나머지는 안 커. 이게 그래프를 봐도 눈에 안 들어와. 이거 비교해도 이거보다 크지 않을 거 아니야. 요거 두 개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교해봐야 크지 않을 거니까 딱 보니 얼마다? 450이 합성 최대구나.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45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률을 계산하면 1.11인 거죠. 얘가 계산이면 여기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답 쓰는 란이 있다 그랬죠? 답 쓰는 란에다가 얼마까지 이렇게 해줘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계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답 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서 답을 해라. 그리고 이거 안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써도 정답으로 인정해줘요. 안 써도.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런데 공부할 때는 말입니다. 이런 걸 자꾸 써버릇해야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돼요. 이거를 자꾸 써버릇하지 않고 그냥 결과에 대한 이것만 넣는 연습만 하게 되면 나중에 공식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설비 불평형률에 대한 공식을 써라 그러니까 다 뒤비진 거야. 이게 그냥 최대 최소 차만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서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안 가립니다. 다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령을 피울 때는 그때 요령을 피우면 돼요. 요령 피우지 말라는 법 없어요. 하세요. 최악의 경우에는 요령도 피워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때는 요령으로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비할 때 그냥 아주 이게 얕은 걸로 요령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걸로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샥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뜨악 하고 그냥 디비진다고 그래야 되나?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요령으로 하지 말고 정석으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실전에 가서 그게 잘 안 될 때, 정석이 기억 안 날 때, 그때 요령을 부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요령만 피우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회에서도 뺀질이로 되는 거야. 뺀질이. 응? 뺀질이 되지 말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 뺀질이 싫잖아. 그렇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라 그래봐. 뺀질이 좋겠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좋겠어?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수용가가 3개가 있어요. A, B, C 수용가 3개가 있는데 배전 전력의 최대가 주어졌네. 이런 거 주어지면 여러분들 답을 딱딱 체크해야 돼요. 근데 문제지다 이렇게 체크하면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지다 체크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강의하니까 체크를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문제지에다가 이런 사람 있잖아. 문제 풀면서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별표. 이래 놓으면 문제지도 답안지인데 이거 부정행위의 목적인 거야.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부등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부등률. 근데 주어진 거는 설비 용량에다가 뭐가 주어졌어요? 수용률이 주어진 거예요. 자, 부등률에 대한 식을 기억할 겁니다. 부등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부등률. 여기 뭐라고 그랬죠? 각계
최대 수용 전력. 그것이 여러 개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합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각계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수용률의 정의에서, 그러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준 게 A의 최대가 되는 거야. B의 최대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알죠? 설비 용량, 수용률, 설비 용량, 수용률, 설비 용량, 수용률.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500에다가 0.75. 그리고 최대가 얼마라고? 700이라고. 이미 주어졌네. 그러면 이제 답 나온 거야. 얘 계산해 보니까 얼마? 1.38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 되어지는 부분에 1.38이라고 적어주면 오케이.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는 웬만한 건 다 하겠죠? 이 정도 했으면 웬만한 거 다 하지 않을까요? 응? 다 할 수 있어. 그거야. 그럼 막 연습해보고 싶은 막 이 충동감이 생기는 거야. 막 연습해보고 싶어. 이거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는지 풀지 못하는지 막 연습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찾아서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인텔리전트 빌딩이에요. 인텔리전트 빌딩. 그리고 그 인텔리전트 빌딩은 일반 빌딩하고 다르게 전원 설비 용량이 좀 높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부하 밀도라고 하는데, 부하 밀도는 요거죠. 면적당 볼트암페어 수. 면적당 볼트암페어 수. 요걸 뭐라고 부른다? 밀도예요. 밀도라는 뜻 아시죠? 면적당 인구 밀도하면 몇 명 사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밀도예요. 밀도. 부하 밀도. 1m제곱당 볼트암페어 수가 얼마인가 개념을 알고 있죠. 이 부하 밀도는 일반적으로 주택은 30이에요. 아파트도 30이에요. 근데 얘는 빌딩인데 인텔리전트 빌딩이라 해서 인텔리전트 빌딩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부하 밀도가 높아져요. 3등급이 인텔리전트 빌딩, 3등급이 부하 밀도가, 등급이 높을수록 더 전원 설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빌딩의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이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3등급 정도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등급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요거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등급별, 등급이 0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인텔리전트 빌딩이냐,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준하느냐, 인텔리전트 빌딩 정도로 볼 수 있느냐, 인텔리전트 빌딩의 초기 단계냐에 따라 가지고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한 전원 용량, 이 전원 용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죠?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인텔리전트 빌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 넌센스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빌딩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빌딩이 처음에 도입된 이유가 임대 빌딩이에요. 임대 빌딩. 빌딩을 세우면 이거를 4억으로 해가지고 내가 100%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빌딩을 세워서 빌딩을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 임대 사업을 해요. 그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빌딩보다 우리 빌딩은 좋은 시설을 갖췄다. 그 좋은 시설이 뭐가 있어요? OA.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돼 있단 말이에요. 랜 설비도 깔려 있고 인터폰 설비도 깔려 있고 뭐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지. 방범도 들어가는 거야. 빌딩 오토메이션, BA. 빌딩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들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화 설비들을 구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가지고 야 저쪽 빌딩보다 우리 빌딩이 좋아. 방범 설비도 돼 있고 랜 설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도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빌딩 와서 임대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인텔리전트 빌딩이에요. 자, 그래서 숙제 이거를 조사하세요. 이거를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뭔가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1대1 게시판에 올리세요. 제가 한번 누가 올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 못 보니까 1대1 게시판에 올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낼 수가 있거든요.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쓰시오. 인텔리전트 빌딩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지금 잠깐 언급했어요.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은 또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유비쿼터스. UCT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유비쿼터스 시티. 유비쿼터스 시티. UCT. UCT가 뭔지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덩달아서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해 보시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싫으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머리 식힐 겸 잠깐 숙제 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크게 문제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속 아프겠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요즘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숙제 내줬더니 시험에 나왔거든요. 숙제 내준 것들이 덜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서 표가 하나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건축물을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좀 보세요. 이만한 건축물인데 인텔리전트 2등급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텔리전트 2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얘를 적용하는 거죠. 얘를 적용하는 거죠. 다른 거 적용하는 거 아니죠. 얘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2등급입니다. 그랬을 때 구하라. 이것들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얘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 근데 단 이 표는 밀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밀도가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그냥 KVA죠. 그냥 KVA.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2등급에서의 조명은 22입니다. 5구역, 콘센트. 다음에 사무자동화기기 5A 기기 34. 다음에 뭘 보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일반 동력 45. 냉방 동력 43. 다음에 5A 동력 8. 이거는 뭘 보고 했어요? 이거 보고 했죠. 이거 보고. 합계 얼마예요? 합계 157. 합계 157이에요. 똑같아요. 요거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얘는 볼트 암페어죠. 자, 우리가 볼트 암페어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메타 제곱을 해준 건데 여기서 이것을 볼트 암페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트 암페어를 여기다가 메타 제곱을 곱해줘야 얘가 뭐가 나와요? 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왜?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걸 공식으로 만든다면 부하 밀도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연면적이죠. 연면적을 곱해준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부하 용량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단위를 본 거지. 예? 부하 용량은 부하 밀도 곱하기 연면적이다. 부하 용량은 부하 밀도 곱하기 연면적. 이게 아니야. 공식을 보란 말이야, 공식. 그럼 그거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밀도를 해놨잖아. 그럼 밀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연면적을 곱해주는 거야, 연면적. 얘도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만이라고 했으니까. 어우, 쓰기 힘들어. 근데 다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써야 돼. 똑같은 거예요.
안 써도 관계없어. 합계니까. 뭐 이거를 나중에 요걸 다 합계를 해서 이거 안 써고 해도 똑같아요. 뭐 써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구해보니까 얘는 볼트 암페어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볼트 암페어가 아니라 뭐야?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해줘? 1000으로 나눠주는 거야. 1000으로.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했다는 얘기는 뭐야? 1000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개 없애버리라 이 얘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V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동그라미 3개 없애버리니까 220인가요? 다음에 얘는 얼마죠? 50이 나오나요? 얘는 340, 얘는 450, 얘는 430, 얘는 얼마요? 80. 다 더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나오나요? 1570. 이해되시겠죠? 근데 단위 쓸 필요 없어. 여기 단위가 주어졌는데. 근데 단위 써도 관계없어요. 써도 관계없는데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답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단위가 있으니까 굳이 단위를 쓰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 단위를 써도 된다.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봐요. 이 문제는 뭘 얘기하나요?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가 길잖아요. 그렇죠. 일단 문제가 기니까 읽어야 되는데 난독증이 와가지고 못 읽으면 답이 없어. 읽어야 돼. 문제를 읽어보세요. 무릎 1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의 적정 수용률은 70%다. 그러니까 문제 1을 딱 보세요.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거는 수용률이 얼마다? 70%다. 여기가 70%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일반 동력, 사무자동화 동력의 적정 수용률은 50%다. 일반 동력, 사무자동화 동력의 적정 수용률은 50%다. 그리고 일반 동력, 사무자동화 동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죠. 얘 두 개가 50%다. 그리고 냉방동력, 냉방동력의 적정 수용률은 80%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얼마야? 80%죠. 그렇게 지금 수용률이 각각 주어졌어요. 수용률이. 그리고 주변압기 부등률은 1.2를 적용한다. 자, 이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세요. 이때에 2단 강압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직강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단 강압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강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변압기가 한 대가 있으면 그 변압기 한 대에서 직접 모두 다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서 수용률 같은 놈끼리 묶으면 조명, 다음에 콘센트, 다음에 사무자동화기기, 이게 공급이 되고, 다음 일반 동력, 다음에 사무자동화 동력 뭐 이런 것이 들어가고, 일단 복잡해서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냉방 동력 뭐 이렇게 쓰고, 이러면 변압기 한 대 가지고, 주변압기 한 대 가지고 직접 부하에 맞는 전압으로 변성을 해서 공급하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직강압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직강압 방식으로 하면 변압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전 변압기가 다 공급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2단 강압으로 하는 거예요. 2단 강압을 하면 주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에 따라서 변압기가 또 나눠져요. 이렇게 여기도 변압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단 강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특고를 바로 저압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뭐야? 특고를 고압으로 바꾸고 고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저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2단 강압이라고 그래요. 2단 강압. 그래서 이렇게 부하를 나눠서 여기가 조명, 콘센트,
다음에 사무자동화기기, 다음 여기는 뭐죠? 일반 동력, OA 동력, 여기는 냉방 동력.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2단 강압 방식이라고 그래요. 2단 강압.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단 강압 방식으로 해서 변압기 용량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면 일단은 변압기를 4대를 구해야 되겠죠. 4대. 그래서 4대를 구하는데 조건을 한번 보세요. 단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를 삼상 변압기 한 대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삼상 변압기 한 대가 되겠죠. 여기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가 요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보면 이번에는 일반 동력, 사무자동화 동력을 삼성 변압기 한 대로. 그게 얘가 되겠죠. 일반 동력, 사무자동화 동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번에는 냉방 동력이죠. 냉방 동력을 삼성 변압기 한 대로. 얘가 되겠죠. 냉방 동력을 삼성 변압기 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상기 부하에 대한 한 대. 주변압기가 되겠죠. 요거 주변압기. 요거 상기 부하에 대한 주변압기 한 대. 요걸 쓰란 얘기죠. 그걸 써서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반 규격 용량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죠. 선정한다. 규격을 정해야 돼. 규격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0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규격을 정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압기 용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하면 되겠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하면 되죠. 근데 여기 주변압기는 뭘 적용해야 돼? 부등률도 적용해줘야 되겠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한 것들에 다 총합을 해서 뭐 해주면 돼? 부등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서 기입을 해줘야 돼.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서 기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이 내용도 다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안 돼요. 이 부분도 그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주변압기부터 각 부하에 이르는 배전설비의 단선 개통도를 간략하게 그려라니까 요거까지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간략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변압기 용량도 선정하고 그림도 그려줘야 돼. 자, 그러면 변압기 용량을 우리는 뭐 갖고 구해야 돼? 얘를 갖고 구해야 돼요. 자, 설비 용량이 얼마입니까? 설비 용량이. 얘가 설비 용량이 되잖아, 얘가. 그럼 여기 수용률이잖아. 그럼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하면 되겠죠? 그게 뭐야? 그게 TR 첫 번째 거. 자, TR 두 번째는 설비 용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TR 두 번째는 요거하고 요거죠. 그거 더해서 0.5 곱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냉방 동력은 어떻게 되겠어? 냉방 동력. 냉방 동력은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냉방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변압기 용량 선정하고 주변압기는 뭘로 결정해줘? 얘 갖고 결정하면 되겠지. 얘는 주변압기 갖고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 그게 어렵냐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풀어놓으면 돼요. 이와 같이. 별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규격이잖아. 결국은 규격. 이거에 대한 규격. 규격을 선정하려면 아까 표준표. 전단에 좀 보여드렸죠? 이 표준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규격을 선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